안녕하세요. 숨쉬는 백수TV의 숨쉬는 백수입니다. 어제 처음으로 이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그럼 오늘도 시작을 해봐야겠죠? 그럼 오늘 줄거리를, 책 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제목은 빛은 어둠 속에서 더 반짝인다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워낙 나서기를 좋아해서 팀워크의 걸림돌이 되는 존재였다. 회의 때는 남의 의견을 중간에 자르거나 깎아내리기 일쑤였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바람에 팀원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곤 했다. 그도 팀원들이 자신을 꺼린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었지만 그럴수록 더욱 앞에 나서서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야 말겠다고 생각했다. 결국 팀원들과 그의 갈등이 조직의 안정을 위협하게 되자 팀장이 그를 따로 불러 충고했다. 그러나 그는 팀장의 충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왜 저한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인가요? 남들이 빛나는 것을 구경만 하다가 그들의 성공에 박수나 쳐주는 조연신세에 머물라는 말입니까? 팀장은 그의 반론에서 그를 설득시킬 포인트를 찾아냈다. 팀장은 컴퓨터에서 다큐멘터리 자료를 찾아내 그에게 시청하도록 했다. 그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난 뒤 더 이상 팀장의 충고에 반발하지 않았으며 회의 때도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다큐멘터리는 아폴로 13호에 관한 것이었다. 미국 항공우주국이 1970년 4월 11일에 발사한 달 탐사 우주선 아폴로 13호는 32만 1860km까지 날아올랐을 때 산소 탱크 2개 중 하나가 갑자기 폭발을 일으켰다. 그 폭발로 인해 다른 탱크까지 손상을 받으면서 세 번째로 달 착륙을 하겠다는 계획은 무산됐다. 다큐멘터리는 통신이 두절되고 산소 부족으로 기압이 떨어지는 극한 상황에서도 아폴로 13호에 탑승한 우주인들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생還할 수 있었는지를 그린 것이었다. 당시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공식적으로는 그다지 위험한 상황은 아니므로 귀환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내심 그들이 무사히 돌아올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쪽으로 생각하며 마음을 졸이고 있었다. 그러나 아폴로 13호는 엿새 뒤인 4월 17일 전문가들의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무사히 귀환해 전 세계인을 놀라게 했다. 더욱 놀라웠던 점은 그들의 생활이 완전히 수동 조작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었다. 귀환에 성공한 우주인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주선 기체는 이미 작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진 상태였어요.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박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려면 항공우주국의 규정을 위반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우주선의 모든 불을 꺼버렸다. 항공우주국의 규정상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런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우주선의 조명을 끄자 초록별 지구의 태평양 바다에서 형광빛을 발하는 거대한 해초군락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깜깜한 우주선을 수동으로 조작해 해초군락이 내는 빛을 향해 곧장 날아갔으며 기적적으로 생還할 수 있었다. 만일 그들이 자신의 빛을 끄지 않았더라면 태평양의 해초군락이 발하는 아름다운 빛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고 결국 목숨을 잃었을 터였다. 사람은 모두가 제각각의 별이다. 그래서 누구나 빛나는 나를 꿈꾼다. 그것도 다른 별들보다 더욱 빛나는 별을 꿈꾸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한다. 남들에게 없는 옷과 가방, 액세서리로 장식하고 남들이 감히 구입하지 못하는 비싼 차를 몰고 다니며 빛나는 나를 만끽하려 한다. 그러나 혹시 우리 인생도 불을 끄기 전에 아폴로 13호와 비슷한 것은 아닐까? 스스로가 바라는 그 눈부신 빛 때문에 바닷속 해초가 내는 진정한 생명의 빛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들 자신이 바라는 불빛은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일상의 소중한 것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곤 한다. 사랑이나 우정 같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들 말이다. 주변이 온통 남들의 빛 때문에 화나다면 그런 불빛 때문에 눈이 부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겠다면 먼저 나의 불빛을 끄고 조용히 기다려보는 것은 어떨까? 나의 불을 끄고 나면 곧 내 안에 숨을 죽이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나고 그것에 의지에 익숙하게 길을 찾아가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가 더욱 빛나려고 욕심을 버리고 나면 남에게 빛날 기회를 양보하게 된다. 이로써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두 발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얻게 된다. 물러섬으로써 나아간다는 지혜는 오래전부터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전해 내려오는 필승의 노하우이기도 하다. 그것은 일견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남에게 뒤처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훗날 더욱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 역량을 비축하는 후퇴다. 팀장은 대나무로부터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나무는 처음 5년간은 전혀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다가 5년이 지난 뒤부터는 쑥쑥 자라기 시작해 울창한 숲을 이룬다. 5년간 대나무가 전혀 자라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땅속에서 뿌리만 키워가며 영양분을 더욱 잘 흡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그로 인해 5년 이후의 고속 성장으로 저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오늘의 소설이 끝났습니다. 오늘 제가 말이 너무 많이 더듬거린 것 같긴 한데 그걸 감안해 주셔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감사합니다.